로마의 네 번째 왕은 앙쿠스 마르키우스다. 그는 사비니족 출신으로 두 번째 왕인 누마 폼필리우스의 외손자다. 하지만 이때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전설로 전하는 것이어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가 37세에 왕이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다. 전임 왕이었던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호전적이었고 말기에는 강압적인 정치를 했다. 그래서 누마의 후손이라면 평화로운 인물일 것으로 기대하고 원로원에서 앙쿠스를 왕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혈통을 먼저 따져보겠다. 출신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라틴족과 사비니족 출신이 교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있다. 앙쿠스의 외할머니가 타티아이다. 타티아는 로마의 공동 통치자였던 타티우스의 딸이다. 타티아의 남편 누마는 2대 왕이었다. 3대 왕 툴루스의 할아버지는 로물루스와 함께 로마를 지키다가 전사했다.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네 사람 모두 혈통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쯤에서 역설적으로 혈통적 연결 또는 상징적 연결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역사를 전하는 사람들이 초기 왕들의 신성성이나 정통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꾸며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 멀리 가서 아이네이아스도 로마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아무튼 네 번째 왕위에 오른 앙쿠스는 평화로운 통치를 원했다. 앙쿠스는 초기에 종교의식을 부흥하는 등 평화를 추구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그를 평화롭게 놓아두지 않았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의 태도를 약점으로 여기며 주변 도시들이 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또한 주변의 공격 목적에는 로마의 팽창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앙쿠스가 어쩔 수 없이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는 전쟁으로 로마를 방어하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했다. 앙쿠스는 요새와 성벽을 건설해서 로마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했다. 오스티아 항구 건설은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오스티아는 테베레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로 그가 이 지역을 정복하여 로마 최초의 항구를 설립했다. 이 항구를 통해 당시 화폐처럼 사용되던 소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오스티아는 로마의 무역과 경제에 크게 기여하며 상업적, 군사적 요충지로 발전했다. 전임 왕인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주로 사비니족과 전투했지만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주로 라틴족과 전투했다. 여러 차례 라틴족과의 전쟁에서 앙쿠스는 로마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툴루스가 라틴 출신이고 앙쿠스가 사비니 출신이어서 각기 상대 부족과 주로 전투를 치른 게 아니었다. 당시의 주변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앙쿠스는 전쟁 포로들을 로마로 이주시키면서 도시를 더욱 성장시켰다. 이주자들은 아벤티누스 언덕과 같은 특정 지역에 정착했다. 그들이 처음부터 로마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지는 못했고 대개 제한된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제한된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먹고 사는 데는 불편이 없었으며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데도 큰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다만 정치적인 권리, 법적 권리, 재산권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복무나 공직 수행 등을 거쳐 로마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여러 공공사업을 통해 로마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로마와 오스티아 항구를 도로로 연결하여 교통과 상업을 원활하게 했다. 또한 로마 최초의 목교인 폰스 술리키우스를 건설하여 테베레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게 했고 이를 통해 로마와 강 건너편의 요새 사이를 연결하여 방어력을 강화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감옥 중 하나인 카르세르 틀리우스를 보강하고 확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앙쿠스는 누마 폼필리우스의 종교적 전통을 이어받아 종교 제도를 강화하고 정비했다. 로마 시내의 다양한 신전과 종교적 건축물을 보수하고 강화했다. 전쟁을 선포할 때 필요한 의식과 절차를 정비하여 종교와 정치, 군사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이끌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그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로마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로마의 인구는 증가했고
로마 사회는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는 종교적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군사적 성과를 이루어 로마의 초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통치는 평화와 전쟁이 조화를 이룬 시기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강력한 인근 도시 국가 에트루리아의 루쿠모라고 하는 부유한 귀족이 있었다. 그가 상당한 부를 가졌지만 에트루리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출신이어서 그가 에트루리아 사회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귀족으로서 어느 정도의 관직은 가능했지만 그가 고위직에 오르기는 어려웠다. 에트루리아는 강한 귀족 중심의 사회로서 외국인에게 다소 폐쇄적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루쿠모는 아내의 권유로 로마로 이주하기로 마음먹는다. 당시 로마는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로마에서는 유능한 사람이라면 출신에 상관없이 정치적,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에트루리아 귀족 출신인 그의 아내 타나킬은 남편이 자기 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한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녀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할 줄 아는 똑똑한 여자였을 것이다. 그런 그녀가 남편이 로마에서 더 나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확신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로마로 이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루쿠모가 40세쯤일 때 로마로 이주한다. 이때는 앙쿠스 치세 후반기였다. 그가 로마로 이주하고 나서 이름을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로 바꾸었는데 보통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라고 한다. 에트루리아에서 가져온 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는 로마에 와서 상류층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수완이 뛰어나서 어렵지 않게 로마 상류층과 강력한 인맥을 구축했다. 특히 그는 로마 왕인 앙쿠스 마르키우스의 신임을 얻으며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갔다. 앙쿠스의 신임을 얻은 후 타르퀴니우스는 그에게 중요한 정치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앙쿠스에게 사춘기에 가까운 두 아들이 있었다. 앙쿠스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타르퀴니우스는 두 아들의 후견인이 되었다. 죽음이 다가오자 앙쿠스는 가장 신임하고 있는 타르퀴니우스에게 두 아들을 맡긴다. 앙쿠스는 24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편안하게 눈을 감는다. 하지만 앙쿠스가 죽고 나서 타르퀴니우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타르퀴니우스는 빠르게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는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에게 자신이 적합한 왕위 후보자라며 나섰다. 이미 그는 로마 상류층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원로원에서도 그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원래 원로원에서 왕 후보자를 추천한다. 추천된 사람을 민회에서 선출하고 나면 원로원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그가 외래인 출신이다 보니 원로원에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보수적인 원로원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보다 시민들을 먼저 파고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압도적인 시민들의 지지로 원로원의 반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그의 연설 솜씨는 탁월해서 시민들이 열광했다. 또한 시민 중에는 외래인들도 많아서 그가 더욱 지지를 받기가 쉬웠다. 타르퀴니우스는 민회가 열릴 때 앙쿠스의 두 아들을 사냥하러 외곽으로 내보낸다. 앙쿠스의 두 아들은 아직 어려서 왕위 계승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래도 그는 두 아들이 민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두 아들이 앙쿠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여서 그에게는 잠재적인 방해 요소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들이 민회에 참석하면 시민들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동정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두 아들이 민회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그가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다시 말해 두 아들이 현장에 있다면 민회를 여는 중에 그에게 도전이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법이다. 그가 이런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시민들은 압도적인 표로 타르퀴니우스를 왕으로 선출한다. 훗날 타르퀴니우스와 앙쿠스의 두 아들 간의 관계는 악연으로 끝을 맺는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5번째 왕 타르퀴니우스 프리쿠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로원의 지명이 없이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열정만큼이나 통치에도 열정을 기울입니다. 특히 그가 에트루리아에서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로마의 건축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전임 왕인 앙쿠스의 두 아들이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